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2D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만든 게임은 배경은 고정되어 있고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형태로 2D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배경을 움직이게 하고 플레이어는 점프는 할 수 있지만 고정된 위치에 있도록 해서 만드는 게임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슈퍼러너 게임이라고 붙였습니다. 먼저 유니티 헙을 실행해서 새로운 2D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새 프로젝트 눌러서 2D를 선택을 하고요. 이름은 슈퍼러너 게임으로 정하겠습니다. 슈퍼러너 게임 버전 1으로 해서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 게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게임은 배경이 있고요. 배경이 있고 이 배경도 움직이게 할 겁니다. 배경을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고요. 여기에 그라운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땅이죠, 땅. 지면. 지면을 무작위로 생성을 해서 땅을 만들어 주고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이 땅을 뛰어다니면서 이 허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점프를 잘 해서 이 지면을 옮겨 다니는 게임입니다. 이걸 하려면 배경이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이 지면이 계속 생성이 돼야 됩니다. 지면이 계속 생성되는데 어디 생성되는지 알면 당연히 재미가 없죠. 생성할 때도 난수로 요 Y 위치를 임의로 정해서 땅이 계속 생성되도록 하고요. 어디 생성될지 모르니까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땅이 생성되는데 점프할 수 없는 범위로 생성되면 되지 않으니까 이 Y 위치라는 것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난수로 생성이 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플레이어가 딛고 서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더 설치를 해서 플레이어가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잘 가는 무료 PNG 그림이 있는 사이트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PNG 윙에서 검색을 할 건데요. 지금 하늘을 좀 뛰어다니면서 만들고 싶어서 구름 낀 하늘 그림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cloudy sky니까 cloudy sky를 찾아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할 수 있는 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한데 요거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름 낀 거를 하나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용량이 상당히 크네요. 다운로드 받는데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9번으로 다운로드가 됐고요. 그러면 요 다운로드 된 거를 우리 쪽 SS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 이름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스카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스카이를 이제 갖고 오는데요. 이 스카이 그림을 이제 갖고 오는데 요 크기가 보면 이게 상당히 큽니다. 여기 속성에 가서 한번 보면 갖고 온 건데요. 5200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 크기가 커요. 크게 커서 이대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얘를 한 2000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쪽 픽셀을 2000 정도로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진 앱으로 들어가서요. 사진 앱으로 들어가서 크기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지 크기 조정이 있으니까 얘를 5200인 걸
2000 정도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D 드라이브에 그대로 저장을 한번 해보죠. 자,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했고요. 요거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D 드라이브 있는 거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클릭을 하면 이제 크기가 2000으로 우리 줄였기 때문에 크기가 2000으로 줄였기 때문에 크기를 한번 봅니다. 어느 정도인지. 자, 2000 곱하기 1292로 나왔네요. 얘를 스카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씬 쪽으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 요 씬은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씬 이름은 슈퍼러너라고 이름 바꾸겠습니다. 자, 슈퍼러너 씬으로 갔고요. 여기에 우리 메인 카메라가 있고 요 메인 카메라 쪽에 스카이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스카이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 크기를 좀 봐야 됩니다. 크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요 크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게임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겠죠. 생기고 요 크기가 이 화면을 좀 가득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득 담았으면 좋겠고, 요 크기를 잘 보면 5 정도로 했는데 사이즈를 4 정도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4 정도로 바꾸면 크기가 우리가 갖고 온 사진보다 화면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림이 모두 다 이 화면에 이제 꽉 차듯이 이제 들어가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정량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요 메인 카메라 쪽에 이제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의 의미가 뭔가를 봐야 됩니다. 사이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그리드, 이 격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격자 하나의 크기를 1유닛이라고 부르는데요. 1유닛. 이걸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유닛 크기가 있습니다. 1유닛. 격자가 보이죠? 이렇게 격자가 있는데, 이 격자가 있으면, 이 격자 하나 한번 봅시다. 하나 보면, 이 하나가 1유닛입니다. 1유닛. 가로, 세로가 1유닛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카메라 사이즈를 4로 했다는 거는 세로축이 이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로축이 기준이라서 그러니까 세로축 반을 한번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세로 방향으로 유닛이 4개가 보입니다. 물론 위로도 유닛 4개가 보입니다. 유닛 4개가 보여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요 사이즈를 봤을 때, 요 사이즈 봤을 때 4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는 요 스크린에 반의 크기를 지금 정한 겁니다. 반의 크기를 정했고, 세로가 정해지게 되면 가로 길이도 해상도 때문에 딱 정해지죠. 그래서 가로 길이도 딱 정해지게 됩니다. 가로 길이를 보면 크기가 지금 한 4개보다 살짝 크니까 16보다 살짝 커서 한 17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로 길이는 17 정도가 되고 17유닛이 되고 세로 길이는 8유닛이 딱 맞는 그림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갖고 온 그림을 한번 보면 이 그림도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 우리 갖고 온 그림은 우리 게임으로 지금 삼고 있는 메인 카메라의 사이즈보다는 이제 크게 갖고 왔습니다. 크게 갖고 왔는데 자, 그 경우에 요 스카이를 한번 클릭해서 보면 스프라이트 모드 쪽에 픽셀스 per 유닛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닛 하나당 픽셀이
몇 개라고? 100픽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축소할 때 얼마나 축소했습니까? 요 그림을 축소할 때 2000픽셀로 축소했기 때문에 유닛은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2000픽셀을 표시하려면 당연히 20개의 유닛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진하게 되어 있는 그리드 개수 헤아리면 10개가 되기 때문에 두 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칸을 차지해서 그림이 표시가 이제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걸 플레이 누르면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보는데 요 배경이 좀 움직이는 게 좋겠죠. 움직이는 게 좋겠으니까 배경을 좀 움직이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배경이 이제 배경이 움직이게 할 수는 있죠. 배경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경이 움직이면 막 움직일 건데 움직이다 보면 배경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시 배경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요걸 좀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 스카이의 포지션은 원래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하려면 우리가 이 스카이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연속적으로 생기는 것처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가 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스카이 이번에는 2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스카이 2. 자, 스카이 2 만들어서 이 스카이 하나의 크기는 20이기 때문에 20이니까 얘가 연속적으로 보이려면 포지션을 X축으로 20만큼 가면 되겠죠. 20만큼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진이다 보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으란 법이 없잖아요. 근데 중간에 끊긴 부분이 보이면 또 안 좋게 보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오른쪽하고 연결되는 그림을 잘 찾아서 붙이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쓰는 방법은 대칭을 시킵니다. 자,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요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이 뭐 요런 사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울기가 있는 경사로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런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을 만약에 좌우 대칭해서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우 대칭해서 배치하면 요 오른쪽하고 왼쪽은 대칭됐으니까 항상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의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첫 번째 그림 왼쪽하고도 대칭됐으니까 똑같을 거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갖고 오게 하고 얘는 다시 여기다 갖고 오게 하고 그래서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그림을 계속 스위칭을 해주면 그림이 마치 연속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배경 그림이 딱 하나만 있는데도 마치 배경 그림이 무한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요걸 이제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요 두 번째 그림이 있잖아요. 요 두 번째 그림을 플립을 시킵니다. 뒤집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가면 그러니까 플립 기능이 있습니다. 플립 기능이 있어서 X축에 대해서 뒤집어 줍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주면 그림이 이제 좌우가 뒤집혔기 때문에 마치 그림이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림을 우리 두 개를 썼는데 이 두 개 그림이 마치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기는 조금 더 내려볼까요? 조금 더 내려서 이 Y축을 마이너스 2 정도 내리면 마이너스 1만 내립시다. 마이너스 1 정도 내리고 옆에 그림도
마이너스 1만큼 내려서 좀 더 화면에 구름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고요. 자, 위에는 우리가 갖고 온 그림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배경색입니다. 배경색. 이 배경색은 메인 카메라에 있거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보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조금 더 화려하게 하고 싶습니다. 화려하게 하고 싶으면 뭐 빨간색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노란색 하는 것도 방법이고 초록색도 방법이고 약간 청록색 아니면 좀 어두운 색깔 아니면 하늘색 밝은 거 이런 거 우리 원하는 대로 선택을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 선택을 해주면 하늘이 이제 표현되는데 너무 또 밝은 색으로 선택을 했네요. 아니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스포이드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찍어줍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찍어주면 자 스포이드 이용해서 이 정도로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럼 좀 자연스럽게 화면이 표시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색도 이제 바꾸어줬고 배경도 마치 구름 위에 떠가듯이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배경이 이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배경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 배경이 움직이게 하려면 이 배경을 움직이도록 하는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모든 기능을 다 게임 엔진이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해주는 게 C# 스크립트입니다. C#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배경을 스크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reate 가서 C# 스크립트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 자 스크롤 백그라운드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크롤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얘는 배경을 움직이도록 할 겁니다.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에다가 SS에 있는 스크립트를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얘를 스카이 쪽에 갖고 오고요. 그러니까 스카이 1번만 움직여서 될 게 아니고 스카이 2번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스크립트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스크립트를 다 갖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하면 되니까 스크롤 백그라운드에 가서 자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를 적용했던 게임 오브젝트를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자, 움직이게 하려면 일단 움직이는 속도가 필요하죠.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모노 비헤이버라고 하는 유니티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이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 잘 연동이 돼야 되니까 요 색깔이 변하는 걸 이제 봐야 됩니다. 색깔이 청록색으로 변했으니까 잘 인식은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플롯 자료형인 스피드를 한번 정의를 해줍니다. 너무 빨리 움직일 필요는 없으니까 1초에 한 유닛 정도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배경은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움직이게 하는 가장 쉬운 거는 트랜스폼을 걸어주는 겁니다.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를 이제 해줍니다. 자, 트랜슬레이트를 해주는데 얼마만큼 트랜슬레이트를 해주는가가 이제 중요해요. 요 트랜슬레이트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자, 벡터 3로 이제 해야 되니까 트랜슬레이트는 X축 방향으로 트랜슬레이트를 이제 해줄 겁니다. X축 방향으로. 자, X축 방향으로 이제 트랜슬레이트를 해주는데 자, 플롯으로 자, X 포지션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려면 자, 왼쪽으로 일단 움직여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벡터 3에 보면 랩트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스피드도 나왔으니까 그대로 한번 곱해주죠. 뭐. 자, 랩트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얘는 자, x 값이 아니고요. 벡터 값이니까 벡터 3로 해서 벡터 3로 받겠습니다. 자, 벡터 3를 받는데 자, 랩트 방향을 나타내주는 벡터가 랩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러니까 벡터 3는 x축으로 -1, y축으로 0, z축으로 0. 그러니까 x축의 반대 방향을 나타내주는 벡터가 되죠. 여기에 속도를 곱하면 속도가 되니까 거리로 바꾸려고 하면 여기다 시간을 곱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곱해주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타임점 델타 타임을 해줍니다. 타임점 델타 타임이라는 거는 자, 델타 타임은 자, 프레임 간의 간격입니다. 느린 하드웨어는 프레임을 빨리 못 바꾸니까 시간이 길고 좋은 하드웨어는 프레임을 빨리 바꿀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짧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보정하게 되면 바뀌는 거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느린 컴퓨터는 많이 갈 수 있게 하고 빠른 컴퓨터는 적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거리를 바꿔줬기 때문에 시간이 바뀌더라도 속도는 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느리든 빠르든 플레이어가 느끼는 속도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벡터 3로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배경을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 고민했을 건데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왼쪽 방향에 벡터를 갖고 오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그 거리만큼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게 잘 되는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플레이 한번 눌러봅니다. 자, 플레이 한번 누르면 배경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림 두 개를 이제 대칭해 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그림 두 개가 있는 부분도 잘 찾기가 힘들죠. 자연스럽게 구름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그냥 왼쪽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자, 끝까지 간 그림은 다시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 자, 두 번째 그림 얘를 이제 폭이라고 하면 요 폭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쭉 옮기는데 요 폭의 두 배만큼 옮기면 됩니다. 폭의 두 배만큼. 그러니까 폭은 얼마였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폭은 유닛당 100픽셀이라고 했고 우리 갖고 온 배경은 2000픽셀이니까 가로 방향이 폭이 그러니까 20픽셀이 폭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자, 변수로 자, 플러스로 위스가 있는데 자, 얘는 10유닛입니다. 10유닛. 자, 단위는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10유닛이 있어요. 그럼 끝까지 가면 20유닛만큼 앞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20유닛만큼 앞으로 당겨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언제 당겨줄까를 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당겨줄까? 그 당겨주기 위한 거는 자, 우리가 자, 플러스로 해서 x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일지는 모르는데요. 일단 계산을 해야 되니까 10 정도로 이제 해 놓고요. 만약에 자, 트랜스폼의 요 포지션에 있는 x 좌표값을 봤을 때 얘가 x민보다 작게 되면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럼 x민을 이제 얼마가 될지를 정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갔으면 오른쪽으로 당겨줘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당길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그림이 화면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이 화면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화면에서 사라지려면, 자, 첫 번째 그림이 화면에 사라지려면 이 부분이 이제 화면이잖아요. 이 부분이 화면이고, 화면에서 요 왼쪽 편 가장 부분을 보면 넉넉하게 잡으면 한 마이너스 9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면 지금 이 화면에서 그림이 사라졌다고 판정할 수가 있는 범위가 됩니다.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카메라가 포지션 00이 있으니까 00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9면 넉넉하게 화면 밖으로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왼쪽 편이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오른쪽 편이 나가야 됩니다. 오른쪽 편. 그러니까 그 오른쪽 편이 나가려고 하면 왼쪽 편은 얼마만큼 가야 됩니까? 왼쪽 편은, 자, 왼쪽 편은 이 크기가 20이니까 요 크기만큼 가면 뭐 넉넉하게 요걸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x민으로 삼는 거는, 우리가 여기 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자, 그림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요. 그림이 쭉 왼쪽 편으로, 얘가 왼쪽으로 가야죠. 자, 왼쪽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요 오른쪽 값이 마이너스 9보다 작게 하는 왼쪽 값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예요? 요 위스가 20이니까 요 위스만큼 빼주면 되죠. 요 위스만큼 빼주게 되면 화면에서, 자,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사라진 겁니다. 사라졌으니까, 자, 요 x민은 이제 9라고 했는데, 실제 트랜스폼의 x 포지션을 볼 때는 x민에다가 요 위스만큼 이제 빼진 값, 마이너스, 여기 위스가 지금 20이 돼야 되는데 여기 틀렸습니다. 20이 돼서 마이너스 29가 되면 이 첫 번째 그림이 완전하게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트랜슬레이트를 해가지고 두 칸 앞으로 이제 위스의 2배만큼 오른쪽으로 이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으로 가서 트랜슬레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벡터로 트랜슬레이트 해도 되는데 각 성분을 써도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스에 곱하기 2배만큼 이제 보내는 겁니다. Y축으로는 안 보내고 Z축으로도 안 보냅니다. 평행이동 하는데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얘는 그림 두 개를 건너뛰는데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그림 두 개를 딱 건너뛰니까 사라진 그림이 앞으로 가서 계속 흐르도록 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게 우리 생각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속도를 5만큼 좀 빠르게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경이 움직이는지 한번 봅니다. 자, 배경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네요. 자,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자, 이쪽에서 우리 위스, 자, 아까 실수한 게 이제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위스를 이제 빼줬는데, 여기까지 맞는데, 우리가 착각한 게,
그러니까 트랜스폼에서 나오는 요 x 값은 왼쪽 편 값이 아니고 중앙 값이죠. 중앙 값. 그러니까 중앙 값이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중앙 값이 기준이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저 위스의 반이 돼야 됩니다. 위스의 반. 위스의 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여기를 2.0f로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었으니까 다시 수정해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그림이 연속적으로 쫙 연결돼서 배경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경이 가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시 속도를 1로 이제 바꿔줍니다. 1초에 유닛 하나만 가는 속도가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는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걸로 구현을 하겠습니다.